예, 반갑습니다. 아리언의 문영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할게요. 제 고객분들 중에서는 요즘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전세로 갈까요? 지금 아파트를 사도 되겠습니까? 어디를 사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물으셔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을 어떻게 사면 좋을 건지, 그리고 제가 경험담, 왜 나는 이런 아파트를 샀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전세로 사는 게 좋을까요?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일단 무조건 아파트 사셔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더 싼 자리를 찾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로 일단은 가시는 거. 전체가 올랐지만 그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일까? 두 번째는 앞으로도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아파트는 어떤 것일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드리면 전세로 가는 것보다는 집을 사는 게 더 맞겠구나.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원래 44살인데 26살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했죠. 부동산 아파트가 이루어진 거는 사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땅값, 두 번째는 건축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26살 때부터 지금 거의 한 18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거를 쭉 보니까 첫 번째 땅값입니다. 땅값은 18년 전보다 지금, 그때만 해도 대구 지하철이 1호선이 겨우 생길 때였으니까, 그리고는 지금 2호선, 3호선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교통이 지역별로 좋아 깜짝 놀랐어요. 제 지금 컴퓨터가 한 번씩 이런 소리, 광고음이 한 번씩 들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 뭐 터졌는가요? 깜짝 놀랐네요. 18년 전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처음 할 때는 지하철 1호선밖에 없었죠. 교통이 그만큼 안 좋았죠. 근데 18년이 지난 지금 보면 2호선도 생기고 대구의 3호선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땅값이 안 좋아졌던 낙후되어 있던 지역이 지하철 역세권이 되버리니까 땅값이 확 오르죠. 그러면 아파트 값이 오르죠. 일단 땅값이 올랐으니까. 두 번째는 계속 아파트를 짓는데 건축비가 오르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 건 결국은 원자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원자재 값은 계속 오르죠. 이유는 사람이 원자재를 만들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올려야 돼요. 인건비 상승, 원재료값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싼 자리를 잡으려면 일단 땅값이 떨어져야 돼요. 교통이 더 안 좋아지거나 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빠져나가거나 이런 외부적인 원인이 없는 이상은 부동산은 계속 가격이 오르더라. 여기에서 조건이 중소형 도시들, 대구로 치면 안동, 영천, 구미 이렇게 위성 도시들보다는 광역시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맞더라고요. 아무래도 인프라, 은행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학군이라든지 교통 편의시설이 광역시 위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일본처럼 대구, 우리나라도 버블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본도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사실 큰 병원이 있는 큰 대도시 위주로는 가격이 그래도 버티고요. 이제 중소형 도시는 인구가 줄다 보니까 점점 불편해지니까 이제 낙후되는 지역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도 거의 흡사하게 간다고 생각이 들고,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는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보더라도 18년 동안 제가 부동산 하면서 경험은 땅값은 첫 번째 18년 동안 계속 올랐다. 그리고 광역시 위주는
교통이 점점 좋아졌다. 그리고 건축 자재비는 계속 올랐다.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사는 아파트가 제가 27에 결혼했으니까요. 그때의 가격을 사는 아파트는 제가 얼마에 샀는지, 왜 거기를 선택했는지, 두 번째 이사를 가면서 제가 왜 이 아파트를 선택했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쭉 보여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7에 결혼해서 고향이 현풍이에요. 현풍에서 이제 좀 가까운 지역으로 집을 구하게 됐죠. 거기가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제가 고민했던 아파트가 대곡지구라는 아파트랑, 잠깐만요, 대곡지구라는 요 죽곡 그 대단지 아파트 한 13,000대가 넘는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하고 그 다음 송현중앙 아파트인데요. 지금은 월천역, 송현역, 상인역 위에 월천역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화성파크 1단지, 2단지가 되어 있는 데가 송현주공 3단지처럼 1단지, 2단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16년 전에는 여기는 5층짜리 아파트로 구형 아파트가 있었고요. 매매가는 9천만원 정도 했어요. 여기를 살까? 아니면 대곡지구에 여기가 한번 볼게요. 아파트가 몇 년 됐는지. 96년도에 지어졌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한 7년 정도 되는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송현중앙 아파트는 한 20년, 30년 이렇게 넘었는 아파트다 보니까 신혼부부인 26살이 보기에는 헌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 살고 싶었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한시드 주공 아파트라고 제가 5단지를 샀어요. 이게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요. 한 15년, 16년 전의 일이겠죠. 이때 아파트를 제가 8,300만원에 샀어요. 지금 이 아파트가 제가 507동에 살았으니까 507동 6층에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1억 2,500이면 한 4천만원 정도 올랐네요. 제가 만약에 27살에 여기 아파트에 살아서 아직까지 살았다면 제 재산이 4천만원 올랐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살다가 저는 모델하우스를 보러 다녔죠.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송현주공 아파트가 재개발이 걸립니다. 그래서 송현주공 아파트가 화성파크 1단지, 2단지로 개발되면서 그때 당시 대곡지구는 8,300만원 했었고요. 송현주공 아파트는 9천만원 했었거든요. 근데 재개발이 딱 되는 순간 9천만원 한 아파트가 2억으로 1억이 오릅니다. 그걸 제가 1년 정도 지나고 일이 있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만은 사실은 가격을 이렇게 오르는 거를 1억 정도로 오를 수 있다. 와, 1년 만에 아파트 잘못 샀더니 재산이 1억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후회를 했죠.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내가 이걸 알았을 텐데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던 거예요. 책을 보다 보니까 역세권, 학군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여기 보면 왜 재개발이 됐을까 보면 역세권에서 도보로 진짜 5분 거리예요. 아파트가. 그러면 대구에는 1호선이 이렇게 다니니까 앞으로 2호선이 들어오면 종점 주변이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제일 싸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이 8,300 주고 샀는 아파트는 중간에 팔았는데 7,900인가 한 4,500 손해보고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투자는 참담히 실패를 했죠. 그리고 재테크 책, 부동산 관련된 책들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역세권 종점 주변으로 가격이 오른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제가 느꼈죠. 2호선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그래서 2호선이 들어오는데 2호선 종점인 다사 문양역이 있는데 대실역이 앞으로 엄청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실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저는 그 동아위시라는 아파트,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아파트를 선택했어요. 이유는 2008년도에니까 제가 2005년도에 이 아파트를 2억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중도금 넣고 아파트 올라갈 때마다 중간중간에 몇 층까지 올라갔는지 중간중간에 놀러도 가보고 강변도 보고 이랬죠. 근데 이제 요럴쯤에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파트에서 큰 도로를 건너지 않아도 초등학교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도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딸아이가 도로를 건너는 것도 이제는 겁이 나는 거예요. 유치원 다닐 때는 사실은 이제 뭐 아파트 단지 앞에까지 차가 와서 태워가고 태워오고 이러니까 걱정이 안 됐는데 이제 8살 때부터는 혼자 가야 되는데 가장 위험하지 않는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책 중에서 입지 중에 부동산 가격 측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교통이기도 하지만 초등학교가 근접해 있는 도로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들이 수요도 많고 가격을 오른다라는 거를 알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수요는 두 번은 반드시 있나요. 첫 번째는 결혼할 때 우리 신혼부부가 어디 살지, 전세로 갈까 살까, 요 수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부모님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도로를 건너는 것도 위험하니까 혼자 가야 되면 건너지 않는 아파트를 찾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다들 침체되어 있어도 초등학교, 좋은 초등학교라든지 근접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도할 때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를 살다가 사실은 이제 뭐 2억에 사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한 3억 1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았죠. 2008년도에 입주했으니까 뭐 한 2012년도 정도에 매도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팔았는 이유는 이 아파트가 사실은 3억 정도 하는데 수성구가 3억이었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똑같은 3억이면 내 같으면 수성구 살 건데 왜 달성군에 살까? 이게 고점일 것 같다 생각을 하고 팔았죠. 그게 2012년도 정도면 지금 한 7년 정도 전인 것 같네요. 7년? 아닌데. 보자. 5학년. 6학년? 1, 2, 3. 5년 전이니까. 2014년도까지 살았네요. 6년 살았네요. 6년. 네, 6년 살았네요. 그리고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 딸아이하고 이제 수성구 쪽으로 보다가 지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번 보면 사실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저희 아파트가 2008년도 입주했죠. 옆에 아파트가 2008년도인데 한 1년 정도 빨랐던 기억이 나요. 한라하우젠트가. 그리고 여기도 2008년도 입주예요. 여기도 2008년 요렇게 입주를 했죠. 그런데 여기 아파트는 분양을 더 비싸게 했어요. 2008년도고 여기가 2011년이니까 3년 뒤죠. 그러면 첫 번째는 땅값이 3년 동안 올랐던 거예요. 두 번째는 건축비가 3년 동안 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는 더 비싸게 분양을 했죠. 근데 여기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7살, 8살이 됐어요. 이 아이는 혼자 걸어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파트 두 채를 건너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딸아이가 이 도로변을 걸어서 이렇게 간다면 어때요? 와, 직장 가려고 하는데 애가 혼자 찾길에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운 아파트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약간 먼 데보다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를 평당 600만원. 여기는 3년 늦게 했으니까 800만원. 그리고 2지구 개발이 되죠. 지금 5단지가 2017년도에 입주했는데 마지막으로 입주한 것 같아요. 2년 전이죠. 지금 매매가가 평당 1,400만원이니까 뭐 한 평당 분양가가 그때 제가 알기로 1,00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00만원을 분양했어요. 그리고 2017년이니까 여기가 2008년 10년 전에 분양했던 아파트는 평당 600에 분양했고요. 10년이 지나서는 평당 1,000만원에 분양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는 평당 1,400만원 하게 됐고 예전 아파트는 평당 1,000만원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구 단위로 개발하게 되면 죽곡지구, 대곡지구, 명곡지구, 현풍테크노 이런 지구 단위 개발하는 데는 항상 2년에서 3년 정도 계획으로 개발이 되죠. 이럴 때 투자는 첫 번째 방법은 분양하는 처음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2년, 3년 뒤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첫 번째 땅값이 올랐죠. 두 번째는 건축 자재비가 올랐죠. 그래서 이 투자 방법은 1지구, 2주가 개발되면 처음 분양하는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는 투자 패턴이에요. 그 다음 제가 이사 간 곳이 수성구가 너무 싸다 했죠. 그래서 수성구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시지가 수성구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시집분들은 수성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성구에 투자 방법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역세권이 이렇게 있고 이제 큰애가 5학년, 둘째가 뭐 3살 터울이니까 2학년 이랬는데 걸어서 저는 이제 보구 웰리치를 샀어요. 걸어서 초등학교를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중학교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까지 뭐 10분, 중학교까지 10분, 고등학교까지 10분 뭐 이렇게 되니까 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제가 한번 보면 아까 2008년도 아파트였어요. 제가 죽곡에 살았던 아파트가 이 아파트가 2008년 아파트예요. 보국 엘리치가 2008년 아파트, 그 다음 죽곡이 2008년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인데 가격이 똑같았어요. 똑같은 돈이면 교통하고 학군이라 있는데 똑같은 2호선을 끼고 있고 도보로 10분 거리의 아파트인데 달성군 다사가 평당 뭐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하고 수성구도 1,000만원이면 이거는 무조건 싸다고 생각을 했죠. 대구에서는 아파트가 제일 먼저 오른 데가 사실은 달성군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를 그냥 한 3억 초반대에 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매매가를 한번 보면 저희가 중간층이니까 중간층은 지금 뭐 4억 9,500 정도? 3억 1,000에 샀으니까 뭐 거의 한 1억 8천 정도 올랐네요. 근데 제가 만약에 죽곡에서 이사를 하지 않았더라면요, 지금 3억 1,000에 제가 안 팔았더라면 3억 5,500 하고 있겠네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팔고 또 옮겼더니 또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사하고 싶은 사람, 이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아파트에서 사실은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 가격대이지만 내가 이사를 옮겼기 때문에 제 재산이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어떤 부모님들도 대구에 이렇게 살다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수성구 가야 되는데
사실은 수성구 중에서도 범호동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범호동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달성 국민이 가기에는 너무 비쌌어요. 근데 이제 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틈새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초등학교 가깝고 중학교 가까운 아파트, 새 아파트들 중에 찾다 보니까 이렇게 방법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투자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초등학교 수요가 2번 일어나는데 신혼부부들이 새 아파트 선호하는 거, 전세로 간다, 매매를 한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에 가까운 거리에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하시지만 초등학교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거나 연장되는 지역도 투자처로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어렵지 않고요. 지구 단위 개발하는 혁신도시, 현풍테크노 이런 지구 단위 개발하는 아파트는 첫 번째 아파트를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작아지겠다. 지금 옆에 중산지구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중산지구에 펜타힐즈 1차 같은 경우가 있고 2차가 있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생각보다 쌌어요. 근데 지금 P가 한 2억 이상 올랐으니까요. 첫 번째 아파트고 두 번째 아파트잖아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아파트가 있죠. 이런 것처럼 지구 단위, 중산 지구 단위 개발에는 첫 번째 아파트. 이유는 옆에 땅은 땅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니까 건축비가 더 오른다. 그래서 더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사는 거다. 첫 번째 지구 단위 개발하는 아파트를 사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투자하는 원칙,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아파트는 초등학교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 고민하시면 다음 투자처로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